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잠옷바람으로 수갑을 찬 채 미군 수송기에 실렸습니다. 단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체포 작전으로 인해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140조 원. 여러분, 140조 원입니다. 이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은 이 140조 원 규모의 부채를 국민의 동의 없이 독재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불법 채무라고 선언해 버렸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움직인 걸까요? 그리고 중국은 도대체 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140조 원이나 쏟아부은 걸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경제전쟁의 실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그날 밤하늘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통과한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들이 대통령궁 상공을 뒤덮었기 때문이죠. 목표는 단 하나. 세계 최대의 마약 카르텔 수괴로 지목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 일당의 생포. 작전명 확고한 결의. 이것은 단순한 군사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마약, 석유, 그리고 거대 자본의 뒤를 봐주던 중국의 야욕을 한꺼번에 걷어내려는 미국의 거대한 외과 수술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전격적인 체포 작전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전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독재자가 잡혀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140조 원이 넘는 중국의 베팅이 휴지 조각이 된 과정이자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대선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야당의 에드문도 곤잘레스 후보가 6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마두로 정권은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선거위원회를 장악해 투표함을 통째로 갈아엎는 사상 최악의 선거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당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국 개표소에 실제 집계표를 스캔해서 인터넷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마두로의 거짓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권력의 눈이 먼 마두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작전 툰툰이라는 이름의 공포정치를 선포했습니다. 툰툰. 우리말로 치면 똑똑하는 노크소리죠. 한밤중에 비밀경찰이 반대파의 집 문을 두드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공포를 견디지 못한 국민 4분의 1이 난민이 되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인구의 25%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서울로 치면 서울 시민 전체가 보찜을 싸서 경기도 밖으로 탈출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부분 꼭 들으셔야 해요. 나라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고 국민들은 굶주리는데 마두로는 어떻게 그토록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태양의 카르텔이라 불리는 베네수엘라 군부와 콜롬비아 무장 게릴라의 공조에 있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마약 유통본부가 된 겁니다. 군 장성들이 어깨에 단 태양문양 계급장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들이 마약갱단 트렌데 아라과와 손잡고 전 세계로 마약을 뿌려댔죠. 특히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펜타닐과 코카인의 상당수가 이곳을 거쳤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 정권이 단순한 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조직 수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140조 원이 날아갔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로 중국의 등장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무려 140조 원,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었거든요. 명분은 투자였지만 실체는 아주 교묘한 석유 담보 대출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를 중국이 헐값에 가져가는 대신 그 대가로 준 돈은 마두로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쓰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국가의 미래인 자원을 팔아 독재자의 자리를 지켜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자금 세탁이 벌어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채굴된 금들이 이름 모를 민간 항공기에 실려 동아시아의 금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곳이죠. 이 피해의 금들은 합법적인 금과 섞여 세탁된 뒤 다시 마두로 일가의 스위스 계좌나 조세 회피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묵인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강력한 에너지 거점을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 앞마당에 중국의 거대한 주유소가 들어서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럼 미국은 왜 하필 2016년 1월에 움직인 걸까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미국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이 내려지는데요. 체포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10시간 전, 미 외교관들은 워싱턴에서 중국 측 고위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10시간 동안 미국은 중국이 가진 베네수엘라 채권 140조 원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중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명분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작전명 확고한 결의가 발동됐습니다. 미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해군 네이비실이 카라카스에 대통령 관저와 마두로의 은신처를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했습니다.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전술을 21세기 최첨단 버전으로 재현한 겁니다. 스텔스 기술로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뒤 단 30분 만에 마두로 부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때 한 나라를 호령하던 독재자가 잠옷바람으로 미군 수송기에 실려 뉴욕 법정으로 압송되는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자, 여기까지가 작전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경제적 파장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마두로가 잡혀간 뒤 세계 경제 질서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부당 채무, 무효화 전략입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중국과 맺은 140조 원 규모의 부채를 국민의 동의 없이 독재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불법 채무로 규정했습니다. 국제법상의 혐오 채무 교리를 적용해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부가 이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140조 원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축출하려는 미국의 아주 치밀하고도 잔인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두 번째 파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완전한 재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의 부패와 관리 부실로 유전들이 멈춰 섰었죠. 그런데 이제 이 유전들이 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미주 대륙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세계 경제의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중동 산유국들과 러시아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틀어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장은 마약 카르텔의 붕괴와 그에 따른 지하 경제의 소멸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안전 가옥을 잃어버린 남미의 마약 조직들은 급격히 와해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조 원씩 세탁되던 검은 돈의 흐름이 막히면서 자산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일부 조세 회피처와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이 작전이 정말 얼마나 치밀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번 작전에서 미군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사실 물리적인 체포보다 경제적 증거 확보였다고 합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은 마두로를 생포함과 동시에 대통령궁 지하에 숨겨진 서버실을 장악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두로 정권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주고받은 수만 건의 비밀 금융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데이터들이 분석되면서 전 세계 금융권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 검은 돈을 세탁해주던 유럽과 아시아의 유명 은행들의 명단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이 은행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와 영업 정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고한 결의 작전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총칼로 사람을 잡는 것을 넘어 부패한 권력을 지탱하던 전 세계의 금융 네트워크 자체를 폭파해버리는 거죠. 특히 동아시아 금시장에 미칠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동안 정체불명의 금괴들이 어디서 오는지 의문을 가졌던 전문가들은 이제 그 출처가 마두로의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의 변동성은 물론이고 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재편은 한국의 정유 및 화학 산업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베네수엘라의 정유 시설을 복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열릴 수 있고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 하락은 한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는 큰 호재가 되죠.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제조업 원가가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중국의 140조 원 손실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체포 작전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지갑과 미래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140조 원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고요. 그리고 경제와 안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문장을 드렸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부정선거와 마약, 그리고 부패로 연명하는 정권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사에서 혁명가의 후계자로, 그리고 다시 세계 최악의 마약 사범으로 전락한 마두로에 기구한 운명은 권력의 무상함을 넘어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보여주죠. 이제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망명지에서 돌아온 진짜 승자 곤잘레스와 야당 세력들이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려 하겠죠. 하지만 그 앞날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중국과의 채무 분쟁, 무너진 인프라 복구, 그리고 군부 내부에 남아있는 마약 카르텔의 잔당들까지. 뉴스는 단순히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돈의 흐름과 힘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국제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에너지와 돈이 있죠. 여러분은 미국의 이 작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로운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국익 계산에 의한 전략적 개입이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